박별감의 말을 들은 소아는 즉시 머릿속에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조정에서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 하룻밤 안에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소아는 먼저 갑순이 유모를 불렀습니다. 어멈, 소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갑순이는 소아의 눈빛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유모에게 처소한 비밀 장소에 숨겨두었던 증거물, 명화 언니의 혈서, 중전의 밀서, 독약이 든 유리병, 복성상궁과 나인 홍이 관련 증거들을 박별감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소아는 금난 의녀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독약의 성분 분석과 그 독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소견서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는 설매와 향춘 두 궁녀를 불렀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멀리 심부름을 갈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아는 그들에게 각기 다른 임무를 주었습니다. 설매는 이강의 측근 중 소아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내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도록 소아는 처소 안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는 자신의 비단 소매 안쪽에 숨겨두었던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소아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문서였습니다. 궁궐안 여러 곳에서 수집한 중전과 윤영철의 비리 증거를 하나로 엮은 밀지였습니다. 소아는 그 밀지를 작은 비단 주머니에 넣고 왕의 침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강은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아가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소아의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아는 이강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 음모의 전모, 내일 아침 조정에서 벌어질 일. 이강은 말없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소아는 마지막으로 비단 주머니를 이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형틀 위에 서서 시간을 버는 동안 전하는 이 밀지를 들고 내금이 군사들과 함께 중전이 처소를 치소서. 전하의 손에 피를 묻히는 괴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피로 제가 당신의 길을 씻어낼 테니까요. 이강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소아야, 나는 너를 절대 그 형틀에 세우지 않겠다. 소아는 이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도망가시면 전하는 평생 자객을 품은 파렴치한 군주로 남으실 겁니다. 저 또한 언니의 원수를 갚지 못한 채 평생을 숨어 살아야겠지요. 소첩이 잠시 전하의 곁을 떠나 저 사지로 걸어가는 것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전하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세워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강은 소아의 손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차라리 이 왕좌를 버릴지언정 너를 저들의 칼날 앞에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함께 도망가자. 서쪽 바다 건너 어디든 좋다. 내 너 하나 지키지 못하는 왕노릇 따위 이제는 신물이 나는구나. 소아는 이강의 눈물 위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결코 물리지 않을 말을 했습니다. 소아는 이강의 뺨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아도 두려웠습니다. 형틀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그 두려움을 눈 안으로 밀어넣으며 이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돌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전하가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제 목숨은 전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강은 그 말에 소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들릴 만큼 가까이, 더는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아는 이강의 입술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짧고도 뜨거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눈물이 두 사람의 뺨 위에서 섞여 흘렀습니다. 소아는 그 맛이 짜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하, 내금이 군사들 중 소첩의 사람들이 전하를 도울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는 미련 없이 편전의 문을 열고 폭풍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뒷모습이 불타는 노을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이강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조정의 공기는 전쟁 전야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아직 채 퍼지지 않은 이른 아침, 대궐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영철이 직접 나서서 소아에 대한 고발장을 낭독했습니다. 위조된 서신과 매수된 증인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소아는 양손이 결박된 채 마당 한가운데 끌려 나왔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의 소아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든 채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들 중 몇몇은 소아의 처형을 외쳤고 몇몇은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윤영철은 서둘러 처형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강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전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소아의 곁으로 다가와 비웃었습니다. 내 언니처럼 조용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이제 곧 내 목이 떨어지면 왕은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라는 오점은 역사에서 사라질 테고 말이다. 소아는 중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피 묻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마, 착각하지 마소서. 전하는 마마의 품이 아니라 마마의 목을 베러 오실 겁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전하의 시간을 벌기 위함이지 죽기 위함이 아니니까요. 지금쯤 마마의 비밀이 담긴 상자가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대궐 너머에서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대궐 동쪽 성문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내금이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전쟁 같은 함성이었습니다. 소아가 미리 안배해 두었던 증인들, 명화에게 독약을 배달했던 나인 홍과 중전의 오라비인 외척 세력의 비리를 장부로 기록해 두었던 복성 상궁의 신복이 이강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별감은 소아로부터 받은 증거물들을 내금이 대장에게 전달했고 내금이 대장은 그것을 이강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이강은 밀지를 펼쳐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뒤에서 조종한 이들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강은 내금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영철과 그 일파를 모두 포박하라. 그리고 중전의 처소를 봉인하고 복성 상궁을 즉각 압송하라. 형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영철은 주변을 둘러보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금이 군사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처형의 함성을 외치던 대신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피 칠갑을 한 이강이 칼을 빼들고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선두에 선 이강의 골룡포에는 여기저기 먼지와 피가 묻어 있었고 눈은 분노와 광기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아래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사지로 밀어넣었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단숨에 형장으로 뛰어올라 소아의 결박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소아는 힘없이 이강의 품으로 쓰러졌고 이강은 그녀를 한 팔로 안은 채 대신들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소빈의 처형을 부르짖던 자들은 들어라. 너희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사직이 아니라 너희의 추악한 권력이었다. 내 오늘 이 칼로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모두 도려낼 것이라. 죽이고 싶거든 나를 죽여라. 그러나 소아는 건드리지 마라. 마당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강의 목소리는 온 궁궐을 울리듯 쩌렁쩌렁했습니다. 몇몇 대신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몇몇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내금이 군사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소아는 이강의 품에 안긴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강의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빠르고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둘 다 살았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은 내금이 대장에게 중전을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중전 윤씨는 양옆에 군사들이 선체로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강이 중전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중전, 그대는 나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끈 그들과 손을 잡고 내 사랑하는 여인을 죽였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그 동생마저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 그대는 중전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중전은 울며 이강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그저 전하의 총애를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하가 소첩을 외면하시고 다른 여인들만을 보시니 소첩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는지 아십니까? 이강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애를 구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대는 용서받을 기회를 이미 수없이 잃었다. 이강은 내금이 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중전을 패서인하여 냉궁에 처하라. 그리고 윤영철과 그 일파는 법에 따라 처결하라. 중전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절규가 마당 전체에 울렸지만 이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요. 그날 밤 대궐은 거대한 숙청의 장이 되었습니다. 중전이 냉궁으로 쫓겨나고 윤영철이 포박된 이후 이강은 밤새도록 대신들을 하나씩 불러 신문했습니다. 중전 세력과 내통한 자, 소아의 처형에 앞장선 자, 오랫동안 외척 세력에 기생해온 자들이 차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아는 이강 곁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밤이 길고 무거웠지만 소아는 이강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강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그의 손을 살짝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이강은 그 감촉을 느낄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복성 상궁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독약의 제조 방법, 나인 홍을 통해 명화의 음식에 독을 넣은 과정, 윤영철이 얼마를 주었는지까지. 금난 의녀의 소견서와 소아가 발견한 유리병 속 독약이 복성 상궁의 자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인 홍은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언니 명화의 혈서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빌며 울었습니다. 이강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아는 모든 과정이 끝날 무렵 이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언니의 원혼이 이제는 조금 편해졌을 것입니다. 이강은 소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화의 원혼은 오래전에 편히 쉬었을 것이다. 다만 남은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릴 뿐이지. 폭풍이 지나간 뒤 비로소 진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숙청이 끝난 다음 날 궁궐은 오랫동안 없었던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소아는 처소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봄비였습니다. 갑순이 유모가 소아 곁에 앉아 이것저것 시중을 들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가씨, 갑순이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소아는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멈, 고마워요. 어멈이 없었다면 저도 못 버텼을 거예요. 갑순이는 소아의 손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손에 굳은 살이 박혔네요. 이렇게 고운 손에. 소아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언니의 원한을 씻었으니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소 문 앞에서 나지막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이었습니다. 그는 골룡포도 아닌 수수한 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 비가 오니 한 잔 마실까 하여. 소아는 일어나 이강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 위로 내렸습니다. 이강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아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소아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소첩은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나 소아의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소아는 박별감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박별감은 이번 사태의 공로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빈 마마, 저희는 이제 궁을 나가고 싶습니다. 명화 마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습니다만 이 궁궐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소아는 박별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있었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감,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언니도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별감은 소아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긴 회랑을 걸어갔습니다. 그 등이 멀어질수록 소아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언니도 떠났고 박별감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남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남겼고 박별감은 소아의 목숨을 구한 용기를 남겼습니다. 소아는 혼자 회랑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비 냄새가 났습니다. 꽃이 피려는 냄새였습니다. 언니를 잃은 그 봄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또 다른 봄에서 새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정정만이 감도는 궁궐 후원. 이강은 상처 입은 소아를 등에 업고 연못가를 걸었습니다. 소아의 하얀 소복은 여기저기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전하,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소서. 언니도 이제는 웃으며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손에 묻은 피는 시간이 씻어줄 것입니다. 이강은 소아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소아야,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나는 너를 위해 괴물이 되었다. 우리 두 사람의 손에 묻은 이 피가 영원히 씻기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유일한 안식이자 이제 내가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이니까. 소아는 이강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만년설 같던 서리가 녹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차갑고 공허했던 눈이
이제는 따뜻하고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강이 말했습니다.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너의 향기만을 맡으며 살고 싶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 입은 입술을 포개며 피냄새 진동하는 제국 위에서 오직 서로만을 위한 영원한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달빛은 그들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쏟아졌고 연못의 연꽃들은 그들의 사랑을 기리듯 조용히 꽃망울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아는 다음 날 새벽 혼자 후원의 우물가로 갔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던 그 장소로. 안개가 자욱이 깔린 우물가에서 소아는 언니 명화의 유품들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피 묻은 배자, 혈서, 그리고 소아 자신이 품에 넣고 다니던 언니의 꽃신. 마지막으로 언니가 집에서 쓰던 빗도 꺼냈습니다. 소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아와 언니의 기억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니, 다 끝났어요. 언니를 죽인 자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언니가 사랑했던 분도 이제는 언니의 억울함을 알고 계세요. 언니는 정말 용감했어요.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아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런데 언니, 소아가 또 미안한 것이 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전하가 언니의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둘 다 같은 것을 잃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언니가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물가의 수선화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소아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언니의 유품들을 정성스럽게 싸서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들을 고향의 언니 묘 앞에 묻어드릴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아의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이었습니다. 이강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아가 고개를 들어 이강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강의 눈 속에는 깊은 슬픔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은 소아 곁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화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동생은 내가 지키겠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소아는 이강의 그 모습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강이 일어서며 소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아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연못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꽃들이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강이 말했습니다. 소아야,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말씀하세요. 처음에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은장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소아는 잠시 멈추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버렸습니다, 전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이강은 소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사랑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소아는 그날 오후 가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아는 잘 있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을 씻어드렸습니다. 이 궁궐에 들어올 때 소아는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증오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힘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언니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소아에게 전하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가문이 안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소호와는 이곳에서 잘 살겠습니다. 소아는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수염, 어머니의 목소리, 병약한 남동생의 눈빛. 소아는 그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갑순이 유모에게 맡기며 소아는 말했습니다. 어멈, 이것 좀 집에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멈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갑순이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가씨, 갑순이가 어찌 아가씨를 두고 가겠습니까? 소아는 유모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멈이 여기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소아 마음이 더 아파요. 이제 집에서 편히 쉬어요. 소아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갑순이는 소아를 꼭 껴안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소아도 울었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아픈 법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뒤에 반드시 새로운 계절이 오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 후로 수십 년 조선의 역사에서 이강과 소아의 이야기는 금기시되면서도 끊임없이 회자하는 야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스린 시대는 피로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시대였다고 말이죠. 이강은 외척 세력을 무너뜨린 이후 조정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소아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소아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녀가 없는 정치적 결정은 없었습니다. 이강은 소아가 아니라 하면 아니다는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명화의 억울함은 공식적으로 씻겨졌습니다. 이강은 명화를 추중하고 이 판서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소아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내내 통곡했다고 합니다. 박별감은 궁을 나간 뒤 조용한 마을에 정착해 말을 키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금난 의녀는 내의원에서 계속 일하며 소아가 선물한 새 약재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향춘과 설매는 소아의 처소에서 오래도록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갑순이 유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소아가 아무리 설득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처소 앞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가씨 곁에 있겠다는 다짐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밤이면 경복 궁후원의 연못가에선 여인의 나직한 웃음소리와 왕의 서글픈 대화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사랑을 위해 칼을 들고 복수를 위해 심장을 바친 두 남녀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 속엔 어떤 연꽃이 피어 있습니까? 때로는 증오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고 죽음보다 깊은 것이 연민임을 우리는 이 핏빛 야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파괴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달빛 아래 서고의 문이 열리면 조선에 숨겨진 사랑이 피어납니다. 지금까지 심언니의 야담 서고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애틋하고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심언니의 야담 서고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